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전현직 원내대표들을 몽땅 소집을 해서 도시락 오찬을 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도시락 오찬을 했는데 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찬 마치고 브리핑에서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첫 번째 조건도 마지막 조건도 단합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비공개 오찬이죠. 그래서 대변인이 단합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은 모두 발언에서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솔선수범하겠다. 그래서 총선이 16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총선에서 이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언론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비명계에 대해서 탕평책을 썼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정청래를 비롯해서 여전히 그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가결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그 원내대표단 전현직 원내대표단 오찬에서 민주당 대변인은 이 조건, 그러니까는 총선 승리를 위해선 모든 조건이 단합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단합만 강조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뜻밖의 봉변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 오찬이 있었는데 강성 권리 당원들의 비명계에 대한 테러 수준에 가까운 공격을 방치하지 말라, 이 요구가 나왔다는 겁니다. 테러 수준의 수준에 가까운 공격, 그러니까 개딸들이 비명계에 대해서, 특히 가결파, 체포동향 가결파에 대해서 테러 수준에 가까운 공격을 하는데 왜 방치하느냐, 당대표가. 그거 다 이재명 극성 지지자들 아니냐,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났다는 겁니다. 제명인의 마을 이런 데서 회원을 포함한 강성 권리당원들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상대로 수박, 아웃, 또 해당 행위하는 쓰레기, 욕설 문자를 쏟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살해하겠다는 위협까지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면전에서 제기가 됐다는 것이죠. 자, 방치하지 말라. 테러 수준에 가까운 공격을 왜 방치하느냐. 실제로 이재명이 이 개딸들에 대해서 자제를 하라,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특히 최근에 이 본인은 탕평 이야기를 하면서 개딸들이 거의 협박을 하는데, 비명계에 대해서 그거 자제하라는 목소리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것이죠. 그 방치하는 데 대해서 이재명 책임론이 면전에서 나왔습니다. 당무 복귀를 하면서 이재명이 단합,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오늘 전현직 원내대표들을 쭉 불러 모았는데, 자, 많습니다. 홍익표를 비롯해서 김태년, 박광온, 우상호, 우원식, 윤호중, 이인영, 홍영표, 이런 전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일단 이 면면을 잘 보시면은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친명 이렇게 꼽히는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홍익표도 지금은 친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전에는 이낙연계로 분류가 됐었죠. 그리고 김태년, 그리고 박강원도 이낙연계, 그 다음에 우상호, 우원식, 이런 사람, 윤호중, 이인영, 홍영표, 이런 사람들은, 원래, 문재인, 노무현 계열이거나, 김건태 계열이거나, 일종의 민주당의 대주주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전부터 쭉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온 대주주 그룹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재명은 바지 사장이죠. 안에 지분이 없습니다. 그냥 대권 주자니까 친명계라는 게 생겨났을 뿐이고, 지금 당 대표니까는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친명계가 된 것이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처럼 이 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착 세력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토착 세력들이 과연 바지 사장인 이재명의 일장 훈세를 그대로 듣고 있었을까? 이런 그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말이 쏟아져 나와서 이재명이 봉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취재에 의하면은 사선 홍영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에게 그 악감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홍영표가 2021년 그 전당대회 때 송영길과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 지금 터져 있죠. 돈봉투를 막 살포해서 송영길이 근소한 차이로 홍영표에게 이겨서 당권을 지게 되고 그 당권을 가지고 이재명과 이낙연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줬죠. 이재명 편을 들었죠. 만약에 그때 당대표가 홍영표가 됐으면은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이 결선 투표 과정에서 중간에 기권한 사람들, 정세균을 비롯해서 기권한 사람들의 표를 다시 그 무효로 하면은 이게 그 가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결선 투표를 하면은 이재명이 불리하죠. 대장동 이슈가 막 몰아칠 때니까. 그런데 그때 그 송영길 그 지도부에서 결선 투표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됐는데 만약에 거꾸로 홍영표가 됐으면은 호남 출신은 홍영표가 됐으면은 이낙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송영길과 경선을 했는데 홍영표는 이재명이 송영길을 지원을 했죠. 그래서 그 돈봉투 안에도 보면은 이재명과 가까운 7인의 멤버가 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성 또 김남국. 그래서 홍영표 입장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죠. 그것을 오늘 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재명 면전에서 이재명을 앞에 앉혀놓고 아니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와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테러 수준에 가까운 공격을 당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와 정책을 막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 긍정적으로 그걸 생각하지만 그보다 실질적으로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테러 수준에 가까운 공격을 당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그리고 또 친명계 지도부 그리고 일부 초선 의원이 유튜브에 나와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이런 것도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출연 자체를 안 하도록 해야 한다. 왜 그 조치를 안 취하느냐 이렇게 또 면전에서 비판을 했죠. 또 그 홍영표는 이재명이 강조한 혁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도덕, 부패와 단절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2021년 전당대회 사건을 꺼냅니다. 본인이 돈봉투 거의 피해자죠.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코일 문제에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김남국 코일까지. 이재명의 핵심 척건. 김남국 코일 문제도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자, 이것을 들은 이재명은 묵묵부답했다. 묵묵부답했다. 전 현직 원내대표들이 건설적인 차원의 조언을 많이 건넸다. 지금 이런 말도 나오는데 비공개에서 다른 참석자들도 당 운영 방식을 좀 변화를 하라. 왜 이 친명 위주로 그렇게 독선적으로 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또 당무의 중심이 외연 확장 기조로 가야 한다. 그런데 개딸에 끌려다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오늘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손절 지금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런 것도 뭐 지금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재명에 대한 손절이 그 민주당 내부에서 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과거 얼마 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법인카드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을 사실상 직격을 했죠. 그리고 또 권리당원 한 2,000명이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지금 내는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들
대주주들이 오늘 다 모인 자리에서 이재명을 머쓱하게 망들여 버렸기 때문에 내부에 이재명 체제의 내부에 지금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